대구시 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책 쓰기 교육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4만 명의 학생 저자를 배출했습니다. 민선 첫 교육감인 이영호 경북교육감의 지난 임기 3년간의 공약 이행 결과 짚어봅니다. 경주시의 수질연구실이 2건의 특허 출원을 한 것을 비롯해 경주시의 각종 전문연구팀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이토크 오늘은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건강뿐 아니라 정서와 신경 발달에도 훨씬 장점이 많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지난밤에도 무척 더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겠고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북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더위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대구와 안동, 포항 등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낮에도 찜통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대구가 35도, 의성도 35도, 포항 36도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우리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낮에는 가급적 오랜 바깥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상주나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 내륙에 집중될 텐데요. 양은 5에서 30mm로 지역별 강수차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학생들 학과 공부, 학원 수강에 매달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요. 그 바쁜 와중에도 책을 써서 출간한 학생 저자들이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생들을 상대로 책 쓰기 교육을 시작한 지 5년, 배출된 학생 저자가 4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책쓰기 동아리는 올해 2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난해 시를 주제로 한 소설 창작집에 이어 올해는 수필 모음을 책으로 냈습니다. 동아리 학생 전원이 책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출판됐으니까 일단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생각에 되게 뿌듯하고.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2009년 책쓰기 교육을 시작할 당시 100개 정도였던 책쓰기 동아리가 지금은 800여 개로 늘었습니다. 자신의 책을 만들어낸 학생 저자가 4만 명을 돌파했고 정식 출판된 책이 올해 30권을 포함해 78권에 이릅니다. 학생 책쓰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육적 효과가 뛰어나다고 지도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좀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학생 책쓰기는 교사 책쓰기로 확대돼 올해 처음으로 9권의 책이 출간됐고 장애인을 위한 전래 동화를 직접 녹음한 CD 책도 등장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부심도 조금 생겼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어떻게 들려주면 좋을지 좀 더 연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책쓰기를 교사 책쓰기에 이어 학부모 책쓰기, 시민 책쓰기 운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제215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재회부 의건 등을 처리하고 내일은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 질문에 나섭니다. 모레부터 오는 17일까지는 대구시가 당초 예산보다 6,748억 원 늘려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의 공통 안건과 상임위원회별로 9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엑스코는 올해 상반기 동안 11개 전시회를 열어서 직접적 파급 효과 223억 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코는 11개 전시회에 참여한 기업이 모두 2,120개로 이 가운데 63%인 1,345개가 역외 기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출장비와 숙박비, 교통비, 부스 장치비 등 평균 1,055만 원을 지출해서 파급 효과가 223억 원에 이르렀고 관람객과 주최자 지출까지 합하면 파급 효과는 5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엑스코는 추정했습니다. 밤새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5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 한 미용실에서 불이 나 샤워를 하고 있던 미용실 원장의 남편인 49살 이모 씨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7시 40분쯤에는 경산시 하양읍 하양농협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소방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휴게실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4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며 성과도 있었지만 농촌학교 공동화와 학교폭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영호 경북교육감의 공약 이행 결과 짚어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이영호 경북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 가운데 최고 득표율인 73.9%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성교육감 3년 동안 공약 이행을 자체 평가한 결과 6개 분야 30개 과제 중에서 22개를 완료해 공약 이행률은 93%로 집계됐습니다. 시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돼 중앙정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이 360억 원이 넘고 학생과 교원, 단위학교 역량 강화 사업에 재투자됐습니다. 투자는 성과로 이어져 특성화고 취업률은 42.1%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학업 성취도도 높아져 점촌고를 비롯한 경북 11개 고등학교가 수능 표준 점수 평균 전국 10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그 속에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올해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24곳에 달하며 농촌지역 학교의 공동화는 개선되지 않고 있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학교 폭력 문제도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 교육을 많이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면 많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는 이제 채 1년이 되지 않습니다. 목표했던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마무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중국 내륙과 몽골 지역에서 관광 홍보 설명회를 열어 2,500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중국 내륙과 몽골 현지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열흘간 관광 홍보 활동을 벌여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와 전통 문화체험, 청소년 수학여행단과 실버 관광단 등 2,500명을 유치했습니다. 또 의료기관 공동홍보단은 몽골 제1병원과 양국의 의료산업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쇄기업 협동조합인 레이디버드클럽 관계자 30여 명이 오늘 대구 출판산업단지를 찾습니다. 이웃나라 인쇄업체의 성공 사례를 배우겠다는 목적을 갖고 오늘 오후 대구 출판산업단지를 찾는 이들은 입주기업인 INP를 찾아 자동화 공정 등을 견학하고 버스로 대구 출판산업단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일본 인쇄기업 협동조합 관계자들에게 대구 출판산업단지의 남은 땅을 소개하는 등 대구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대구 출판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일본 기업 간의 협력 강화의 계기로도 삼기로 했습니다. 경주시가 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전문 연구팀을 운영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연구실은 2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수질연구실이 경주시에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의 수질 전문 연구팀으로서 그동안 하수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기존 하수를 12시간 이상 처리하던 것을 1시간 내에 급속 처리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해서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하수 재이용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은 물론 특허 기술의 민간기업 이전에 따른 수익 창출도 기대됩니다. 경주시는 또 정책기획단과 도시디자인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연구실과 달리 비상설 연구팀이지만 시정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아이디어 창구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연구단을 운영함으로써 디자인 전문 지식을 배양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선지문화 관광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단순히 수동적인 말단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창입니다. 2013 세계 에너지 총회 개최 석 달여를 앞두고 SNS 홍보단이 꾸려졌습니다. 지역 대학생 21명으로 구성된 세계 에너지 총회 SNS 홍보단은 총회가 열리는 오는 10월까지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을 통해 총회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와 대구시는 총회가 석 달이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참가자들이 묵을 숙소를 미리 확보하고 공항과 역 등의 안내소 운영 계획이나 셔틀버스 운행 노선을 확정하는 등 총회 속도에 준비에 속도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영천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사업비 314억 원을 들여서 2009년 12월 착공해 3년 7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오늘 준공됩니다. 이번 사업은 영천 일반 산업단지 진입 기능뿐 아니라 영천 나들목에서 영천 시내의 통행 시간도 크게 단축시켜 앞으로 영천시 지역개발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천 일반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전체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 모유가 아이들의 정서와 신경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이토크 권윤수 기자입니다. 아기들이 건강함을 뽐내러 온 모유 수유와 선발대회 현장. 영아들이 의사의 진찰을 받고 있습니다. 모유를 먹고 자란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신체, 신경 발달 정도를 파악해 가장 건강한 아이를 뽑았습니다. 모유 예찬론자들답게 미리 준비한 모유를 젖병에 담아 아이에게 먹이는 열성 엄마도 눈에 띄었습니다. 4시간마다 유축해서 이제 얼려서 제가 직장에 다니니까 그래서 녹여가지고 수유하고 있어요. 모유에는 면역 성분이 들어있어 모유 먹는 아이는 분유를 먹는 아이보다 감기를 비롯한 잔병 치레를 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유 소유와 선발대 매년 나와서 심사를 해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보는 또래 애들에 비해서 애기들이 건강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신경 발달이나 운동 발달에도 훨씬 더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엄마와 신체 접촉을 자주 하기 때문에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여성 관련 질병의 발병률이 낮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모유 수유를 6개월 이상 완전히 했는 엄마들은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적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계는 적어도 생후 12개월까지 모유 수유를 권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는 24개월까지 모유 먹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위해 무역 사절단을 꾸리기로 하고 참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방문 시기는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대구 지역 수출 중소기업 가운데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10개 업체를 선정해 보냅니다. 대구시는 참가 업체에게 현지 시장 정보와 바이어 리스트를 주고 1:1 상담과 통역도 지원하는 한편 이동 차량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대구시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구미시는 2년에 걸쳐 상수도요금 19.4%, 하수도요금 14.6%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을 각각 9.7%, 7.3%씩 인상하고 내년 8월에 같은 비율로 인상합니다. 구미시는 적자가 누적돼 6년 만에 요금을 인상한다면서 요금 인상분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 관련 시설 투자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년에 걸쳐 요금이 인상되면 원가 대비 요금 비율이 상수도는 84.8%에서 101.3%, 하수도는 40.6%에서 46.6%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는 사업자 34만 2천 명이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개인 29만 4천 명과 법인 4만 8천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2번에서 1번으로 줄어
19만 3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밤에도 곳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열기가 식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 더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낮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물 많이 드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장마 전선이 북한 지방에 머물면서 중북부 지방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부 지방은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무더운 날씨만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상주나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대구 26도로 사흘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 35도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4도, 김천도 35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의 낮 기온 33도, 의성 35도로 예상됩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30도로 웃도는 무더위 속에 밤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